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부폐강상 현안 문제들은 회의 진행에 따라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문제되는 사항들은 일괄 정리 및 자료를 취합하여 회의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 방지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토양산림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문 팀장입니다. 일단 제가 발표된 이유는 지난 회의 때 좀 더 제가 이제 유인물로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보다는 좀 더 그림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광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목은 이렇고요. 너무 바빠서 같아요.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광해광업공단이라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광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광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광해가 발생해서 어떤 광해방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삼보 광산에 대해서 광해방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삼보 광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설립 목적을 보시면은 광산 피해를 일단 관리하고 그리고 광물자원 산업을 육성 지원해서 광산 지역을 여튼 도움을 주겠다라는 설립 목적이 있고요. 저희는 이게 좀 복잡한 이유가 저희 2021년 전에는 광해광업공단이 있는 게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물자원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기관이 2년 전에 그러니까 11년도 9월 달에 서로 합병돼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립 목적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미션으로는 저희가 세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 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한다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해의 이해입니다. 광해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 광해가 주변으로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광물치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는데 광해 발생 물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광해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정의를 먼저 보시면 광산안전법에 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광산 내에서 토지 굴착, 광물의 채굴, 그리고 성광하는 것은 광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골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련 과정에서 생기는 재련은 광물에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목적 물질,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뽑아내는 그런 것을 재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에서 생기는 이런 집안의 침하, 균열, 그리고 폐석이나 광물 찌꺼기가 유실되거나 혹은 갱내수, 법에는 갱수로 표현하는데 이 갱내수 혹은 폐수의 방류 및 유출, 그리고 광연은 광산 개발하면서 이렇게 연기들을 바깥으로 빼내는데 그런 걸 광연이라고 합니다. 광연의 배출, 그리고 먼지 날림, 소음 진동 발생으로 인해서 광산과 그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광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 원인은 대부분 광물 찌꺼기 관리가 부실해서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광미장이 붕괴가 되거나 광미가 유실돼서 하천이 되거나 혹은 광미장으로부터의 침투수가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오염시키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주변에 광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해 물질은 대부분 아까 전에 광물 찌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광물 찌꺼기는 광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채굴하면 이렇게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여기 금 광석인데
금이 있고 나머지 흰색은 대부분 석영인데 이런 쓸모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형 광물하고 맥석 광물이 이제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 맥석 광물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형 광물을 채굴하고 예를 들어서 금을 여기서 빼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저품 위에 미세물질이 남는데 이런 것들을 광물 찌꺼기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금광석에는 금을 제출하고요. 은도 있고 뭐 철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요. 이런 버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잘게 분쇄를 시킵니다. 분쇄시켜가지고 모래 정도의 크기로 일단은 모래나 뭐 시트 질 크기로 잘게 부수고요. 이런 것들은 선별 과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 이런 대부분 이런 유형 광물과 맥석 광물들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성질을 분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뭐 이렇게 턴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무겁냐 가볍냐를 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자성이 있는 것들은 자성을 해서 자석을 붙여가지고 선별하기도 되고 이런 식의 선별 과정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광물 찌꺼기를 그 광물 적시장에 버리게 됩니다. 참고로 그 삼보에서 일어난 것들은 이 선별 과정이 이게 무거운과 가벼운 거를 하는 게 부유성광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부유성광이 뭐냐면은 이게 유형 광물을 기포와 같이 띄워가지고 이렇게 위에 거품처럼 만들어 거품을 걷어내는 방식의 그런 선별 방법인데요. 거기에는 아주 아까 전에 그 광물 찌꺼기 적시장에서 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서 유해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부유성광에서는 그런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페이트, 그러니까 황산염 계열의 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삼보 광산에서는 이렇게 뭐 금 광산 같은 경우는 수은이라든지 뭐 저희가 얘기하는 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청산가리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금을 빼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독한 아주 그런 독국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부유성광에서는 그런 물질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고 대부분 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광해가 발생된 거를 최근 자료를 보시면 약 한 5,500개의 광산 중에서 약 3,300여 곳의 광산에서 광해가 있고요. 삼보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약 540개 정도가 전체 광산이 있는데 광산 중에서 대부분 한 258개, 한 60%가 좀 안 되게 이런 광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첫 번째는 뭐 가해광산 운영 중인 광산에서 광해는 없고요. 그리고 휴지광산 쉬고 있는 광산 그리고 폐광산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광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삼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광산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광산에 대해서 뭐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일괄용화 빨리빨리. 예.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광해방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사업 추진 절차는 당연히 저희가 연마다 실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광해방지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 광해방지 종류에는 저희가 이제 광물 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이 있고 집안 침하 방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수질 개선, 토양 개량 사업, 산림 복구, 폐성 유실 방지 사업, 소음 진동, 폐쇄물 철거 등 8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요. 요 경우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요 범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방지 사업이 법적으로 있는 게 광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이것들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방지하는 데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초점이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삼보에서 관계되었던 사업을 3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드리면 광물 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쌍전이라고 울진에 있는 광산인데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유실되고 있는 광산을 이렇게 유실되지 않게끔 방지 사업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염 수질 개선 사업으로는 이 울진에 있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은 적화 현상에서 빨갛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사업에서 여기 이제 수질 시설 이 순으로 이렇게
깨끗한 하천으로 지금 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라도에서 있던 아주 지역에서 있던 건데 여기 이제 오염 그 기준치 오염된 이러한 그런 오염 토양들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개량 사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있고요. 삼보에서도 이런 식의 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삼보 광해방지 사업 현황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삼보 광산이고요. 옛날에 삼안 광업에서 운영이 했고요. 주요 하는 것은 금은연, 중정석이고요. 보시다시피 대부분 광산은 아연이나 혹은 중정석이 있고요. 중정석은 바륨을 생산하는 이러한 광석입니다. 일제시대부터 개발이 되었고 56년 이게 해방 이후에는 56년부터의 오동철씨를 비롯해서 최종 광업자는 삼안 광업에서 광업권을 등록하고 1999년에 광업권이 소멸됐습니다. 천장에서 보셨겠지만 이거 그 위에서 보는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쪽에서 수질 정화 시설을 보셨고요. 요쯤에서 저희가 광물 찌꺼기를 보셨고, 이 광물 찌꺼기는 6 광물 찌꺼기장이고요. 이쪽에는 3, 4, 5, 6, 7 광물 찌꺼기 적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지금 광산이 1, 2 광기장이 고개 넘어서 보신 데가 있고요. 경례수하고 여기 침투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금 정화시설 예정 부지를 사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토양 오염이 중심적으로 오염됐던 부분은 여기 광기장 하부 지역인 여기 지역에서 일부 오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광물 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설은 일단 98년서부터 99년도에 화성시와 그리고 삼안광업을 같이 해서 시설을 만들었고요. 2008년에 공단이 인수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상리 지역의 안정성 평가, 요 지역의 저장 시설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B등급이 나왔고, 그리고 이쪽 지역은 부분적으로 C등급이 나와서 이쪽에는 개보수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개보수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개보수 설계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상리 지역 개보수는 지금 2022년 12월서부터 24년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단 매립 공법을 사용을 할 방법을 하고 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단 매립 방법은 그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을 해서 비닐 같은 겁니다. 단단한데 물도 통하지 않고 화학 뭐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 시트가 중간에 있고요. 그 아래는 벤토나이트라 해서 점토가 있습니다. 점토는 벤토나이트의 성질은 물을 받으면 이렇게 수율이 부풀어 오르면서 공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통하지 않는 차수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HDP 위에는 그 지역 컴포짓이라고 해가지고 HDP 시트를 보호하고 그 상부에서 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하는 시트를 하고, 그다음에 복토 한 60cm 이상을 복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요 1, 2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을 보시면 아까 전에 침투수가 나오는 부분 요 내리 지역에서는 수질 정화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 침투수가 나오고 있는 상리 지역에서는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은 15년도에 설계를 1차 수질을 했는데 불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소를 포함해서 그리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2022년서부터 22년 8월까지 수질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건기에는 2주에 한 번씩 수질 유량하고 수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수질과 유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오염물질은 아연이고요. 그리고 이 분기별로 수질 모니터링 사회는 지사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지사에서 또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 시설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 17년도에 정화 시설이 완료돼서 운영 완공이 되었으며 수질 뭐 여기 이 지역인데 특별히 문제 없이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좀 더 보시면 지금 수질 지역에서 나지역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치가 있는데 유입수는 망간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한 뭐 12배 그 정도가 높이 초과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작년 9월달 데이터를 보시면은 수질 기준에서 굉장히 한참 아래 기준으로 방류되고 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다 설명이 들어서 요 개통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전조가 2개 있는데 현재는 요 침전조만 유지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게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요쪽으로 제2침전조로 활용을 해서 하거나 혹은 유지보수일 때도 요 침전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좀 많이 차 있었습니다. 이건 상반기 안에 요 광물 슬러지를 빼내서 외부로 반출해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 작업이 있을 때는 제2침전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모르는 나 지역이라 하면은 이걸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저기 한 거는 일반적 정수 처리 후 공업 용수까지 가능한 게 나 지역으로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 지역은 정수 처리 후 생활 용수 사용. 그거는 이제 수질 기준할 때 뭐고요.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나 지역 기준으로 수질 관리한다. 이 지역은 가 지역 기준으로 수질한다는데 여기는 그 도심 지역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 지역으로 수질 관리 그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 지역은 일반적으로 정수한테 공업 용수까지 수질이 유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 33억 정도에 들어서 하고 이런 방법을 세미 액티브 방법이라고 합니다. 토양 개량 사업은 주로 여기가 오염이 되고 이 하부에도 좀 더 군데군데 오염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2007년에 정밀조사를 일시했었고 화성시에도 14년도에 정밀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14년도에 저희가 일부 그때 지침상 뭐 한계가 있어서 그거보다 더 많이 해서 2014년도에 다시 한번 부분 정밀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개량 대상으로 잡는 건 약 26헥타 정도고 지금 이 중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작물 중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라고 한 곳이 24개 농지가 있는데 그중 넓이는 약 4.6헥타 정도에 대해서 수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소 관련 광물 찌꺼기 오염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실증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불소가 조금 문제 있는 이유가 불소가 다른 건 중금속들은 양이온인데 얘는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성질적으로 달라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에 대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요걸 반영을 해서 설계를 조금 보완하고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광물 찌꺼기 적지장 개보수가 있고요. 상리 지역에서 일단 하고요. 그리고 상리 지역의 수질 정화 시설이 요거에 따라 가지고 계속 후속 조치도 있을 거고 요 오염원들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은 토양 개량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경계수 같은 경우는 수질 조사가 저희가 지금 올해 8월달까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요 상리에 있는 요 적지장에 대한 전면 개보수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정화시설 기본 설계 및 실설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차단 매립 공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런 그 HDP가 어느 정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복토만 있기 때문에 우수가 완전하게 배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리부터 일단은 요런 그런 시트를 이용해가지고 차단 매립 공법을 사용할 거고요. 요거는 좀 더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상부만 이거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상부하고 옆에 정도만 받습니다. 근데 요 상리 같은 경우는 요 아래까지 다 막기 위해서 전부 다 드러낸 다음에, 그러니까 1, 2강유장을 같이 하는 이유가 먼저 1강유장을 드러내서 옮기고 밑에 아래에 시트를 다시 깔고 그리고 옮겨서 다시 붓고 그리고 다시 상부를 다시 해서 만두 삶는 것처럼 해서 광물 찌꺼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을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침투수가 상당히 많이 적게 발생할 겁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이 수질 정밀조사 요 갱내수 자료도 다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그 갱내수를 기존에 있던 시설로 옮길지 아니면은 새로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데다 새로운 시설을 맺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화시설 시설계를 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시설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신속하게 건설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지금 미리 마련하는 측면에서 지금 정밀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토양 같은 경우는 설계를 2024년서부터 할 전체적인 건 그렇게 돼 있는데 요 불소 광미의 설계에 따라 가지고 내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상리할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조금 결과를 보고선 그런 선택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발표 중에서 의문 나신 사항이나 현장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